네, 이분한테도 시장 진단을 들어봐야겠죠. 주식계의 런닝맨, 오늘 상상인증권 리서치 김장열 센터장 자리하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오늘 오전에 코스피 코스닥 굉장히 출렁였습니다. 특히 코스닥이 1% 넘게 빠지면서 좀 갑자기 급락이 보이기도 했었어요. 근데 지금 또 빠르게 회복을 하면서 코스닥 상승으로 전환을 했습니다. 시장 진단은 좀 최근에 어떻게 하고 계세요? 코스닥은 잠깐 좀 이따 얘기하고요. 네. 코스피부터 갈까요? 네, 그냥 박스권일 것 같아요. 네, 내년도 뭐 길게 보면 내년도 우리가 두 가지 큰 이벤트가 있는데요. 대한민국으로는 3월 대선이 있고요. 물론 대선의 판세가 미리 또 그 전에 결정이 나면은 이미 그 주가 반영되겠지만 네. 그때까지 간다고 보면은 연말 연초까지 가겠죠. 그 다음에 두 번째 미국이 이제 테이퍼링을 더 끝내고 금리 인상을 가장 빠르게 하면 내년도 여름에 할 수 있고 그렇죠. 물론 테이퍼링 속도가 빨라지느냐 늦느냐 달려 있는데 이 두 가지 변수에 대해서 지금 보고 있는 뷰가 갑자기 좋아지지 않는다면은 상방향으로 방향을 확실히 틀기에는 여러 가지로 부족하다라고 할 수 있게 여러 가지 부족하다는 게 뭐 기업 모멘텀, 어닝 모멘텀도 있고 우리 주가에 대한 밸류에이션 매력도도 있고 상대적으로 선진국가보다 한국의 매력도도 측면도 있고 여러 가지 측면에서 상방향을 뚫기는 전체 장이 올라가기는 굉장히 어렵다라고 보여지고요. 연말 연초에 아까 코스닥이 왜 내려갔다 올라가는지 모르겠지만 코스닥은 기본적으로 개인들의 어떤 유동성 자금의 이슈가 많잖아요. 그다음에 주식 양도세에 대한 네. 부담도 아마 다음 달 초까지는 이어질 수도 있다고 보여져요. 그래서 많이 올라가면 좀 팔 것이고 너무 많이 빠진 건 누가 더 받칠 것이고 그런 힘겨루가 있기 때문에 출렁거림이 하루에도 1% 있을 수 있다. 코스피하고 별도로 이렇게 좀 보여져서 장세는 박스권, 길게는 내년 상반기까지, 짧게 봐도 연말 연초까지는 박스권이니까 장을 보지 말고 철저히 개별 종목에 대해서 낮을 때 사고 다들 좋아할 때는 조금 숨 고르게 하고 이렇게 움직이셔야 나을 것 같습니다. 네. 자, 그럼 이제 코스피 말씀을 주셨는데 내년에 2,800에서 3,100 정도 박스권이다. 그럼 탑픽으로 한번 들어가 볼까요? 탑픽은 이제 아까 코스피가 박스권 갇힌다는 전제는 네. 내년도에 어닝이 올해보다 분명히 올라가나? 5%건 10%건 여기에 대해서 신뢰성이나 아니면 가시성이 아직 떨어지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 가시성이 떨어지는 상태로 연말 연초를 가는데 네. 그 중에는 개별 종목이나 개별 섹터에서는 이거는 달라. 얘는 다른 애니멀이야. 그런 느낌이 받으면 실제 내년 연말에 가서 진짜 얼마나 올라가는지 모르지만 네. 이익이 뭐 30% 40%에 대한 기대감이 올파지면 그건 먼저 약간 오버슈팅을 할 수 있겠죠. 특히 주가가 많이 안 갔으면은 네. 그런 종목들을 중심으로 해야 되는데 사실 지난 일주 열흘 사이에 많이 움직였어요. 그래서 네. 오늘 말씀드리려는 것 중에서 메타버스는 나중에 말씀을 드리는데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메타버스는 좀 거의 90% 이상 반영이 된 것 같아요. 단기적으로. 지금은 조심하실 필요가 있다. 좀 이렇게 한 과열이다. 절차를 보고 상당히 덜 반영되거나 그래도 뭐가 자기의 핵심에 있는 메타버스 관련될 수 있는 종목으로 네. 찾아야 되는데 많지는 않습니다. 네. 그래서 지금 그렇겠죠. 흔히 많이 얘기됐던 종목들은 이제 조금 조심하실 필요가 있다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고요. 네. 어떤 종목을 말씀드리냐면 이제 저희가 저희 하우스에서 커버를 대부분 안 하기 때문에 대부분이 제 개인 의견이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다만 한 가지는 제가 커버를 공식적으로 하기 때문에 그거부터 말씀드리면 세경 하이텍이라고 하나 있습니다. 작은 종목입니다. 이거는 네. 우리 폴더블이 잘 나가죠. IT 하드웨어에서 그나마 낫는 거는 휴대폰 시장이 크진 않은데 네. 폴더블 시장은 좀 크고 있어요. 빠르게. 왜냐하면 가격을 낮췄거든. 삼성전자가요. 이번에 60만 70만 낮추니까 수요가 올해도 많이 올랐지만 내년에도 더블 올라간다 하거든요. 근데 폴더블 폰에 필름이 있어요. 네. 그거 만든 회사예요. 네. 근데 주가가 7월 달인가 9월 달에 그러니까 이제 삼성의 폴더블 이슈 나오고 8월 9월 달 네. 한번 많이 올라갔다가 네. 고점 대비 한 25, 한 5, 6% 이상 빠졌어요. 그래서 가격도 부담이 없는 데다가 제가 오늘 아침에 공식적으로 목표 주가를 냈습니다만은 네. 그러면 제가 봤을 때 내년도에는 어닝이 잘하면 올해보다 더블이 될 수 있다. 올해 1분기에도 적자였거든요. 그래서 3분기 실적이 좋았는데 4분기도 괜찮고 내년에 더블이 될 수 있는 폴더블 폰 수혜주 중에서도 가장 현저히 저평가되어 있는 스몰 캡인데 성장성이 IT 전반적으로는 애매하지만 폴더블 폰 확실하잖아요. 네. 그래서 거기 부품 주르기 때문에 세경 하이텍을 좀 설명을 드리고요. 공식적인 목표가는 얼마를 내셨습니까? 제가 오늘 해놓고도 깎아가 했는데 36,400원인가 36,400원. 얼마 했습니다. 이게 아마 네. 내년도 PER 한 15배 정도 준 것 같은데요. 성장성이 더블 내후년도 뭐 30, 40% 이상 가니까 시간의 이슈지 결국은 갈 수 있다. 네. 이렇게 생각이 들고요.
그 다음에 나머지 것들은 이제 다른 그 하우스에서 많이 얘기하는 것 중에서 제가 개인적으로 좀 보는 것은 은행주에서는 카카오뱅크. 약간 의외일 수 있어요. 전반적인 은행주는 잘 못 갈 수 있습니다. 대출 규제 나오고 막 난리치잖아요. 그렇죠. 근데 거기서 조금 후발 주자인데 인터넷 뱅킹이다 보니까 얘네들도 똑같이 적용된다는 보장이 없기 때문에 예. 주가는 미리 나쁜 거 다 반영됐고 오버행도 나왔기 때문에 지금 주가에 대해서는 뭐 하루에도 변동이 심하니까 주가가 좀 덜 오를 때 조금 사시는 게 맞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네. 그 다음에 이제 IT 대장주는 사실은 얼마 전까지 제가 하이닉스나 뭐 이런 거 있었는데 네. 좀 더 말씀드리겠습니다만은 연말 연초 갈 때는 LG 이노텍 정도 하고 DB 하이텍 정도가 저 개인적으로는 끌고 갈 수 있어요. 네. 근데 이제 뭐 오늘같이 많이 오를 때는 사지 마시고 조정 받을 때 사시면 왜냐면 이게 이것도 한 85% 반영됐어요. 그러니까 15% 정도 남았다. 예.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예. 물론 이것도 내년도 한 여름 봄쯤 가가지고 예. 반도체 메모리 반도체가 좋아진다고 하면은 네. 여기는 매력이 떨어지는 거죠. 예. 그때까지 봤을 때 LG 이노텍하고 DB 하이텍이 아직은 시장에서 보는 컨센서스하고 조금 괴리가 있어서 네. 계속 추천을 드리고요. 한 가지는 SD 바이오 센서인데요. 이것이 개인적인 의견입니다만은 이젠 그 시즌하고 비슷하게 볼 수 있죠. 이게 MSCI 최근에 편입이 됐죠. 예, 그것도 네. 있는 거고 SD 바이오 센서가 이제 큰 종목이에요, 시가총액이. 네. 이제 그 코로나 검사하는 것이 이제 그러니까 작아진 단계 때. 그렇죠. 네. 예. 시젠드 있는데 SD 바이오 센서인데 네. 둘 다 싼데 SD 바이오 센서가 많이 맞았어요, 주가가. 여러 가지 악유가 있습니다. 그 사장님에 대한 모든 경력이랄까 여러 가지 뭐 있는데 제가 결론 봤을 때는 중장기 계획이 워낙 뚜렷하기 때문에 근데 중요한 건 지금 모멘텀적으로 아까 말씀드린 편입되는 효과도 있고 네. 자꾸 유럽도 다시 뭐 그 확진되고 있잖아요. 오늘 네. 보니까 아일랜드 같은 경우는 인구 600만 명인데 90% 맞았는데 하루에 4천 명씩 나요. 이게 말이 됩니까? 그 무슨 얘기냐면 이제는 그 백신 지금 나오고 있는 백신이 기본적인 효용 가치에 대한 의구성을 제약하는 게 아니고 가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 다시 들어야 하는 거거든요. 그럼 연말 연초에 겨울 추울 때 열심히 검사해야 돼요. 백신을 맞았더라도 계속 나오고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밸류가 쌉니다. PR이 아마 5배도 안 될 거예요. 시장에서 컨센서스 목표 주가가 있는지 없는지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네. 이거는 업사이드가 더 있다고 보여지는 거죠. 그래서 말씀드리면 은행 중에서 전체적으로 대출 규제 때문에 금리 인상에 대한 기대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주가 안 가는데 언더퍼폼한 종류의 카카오뱅크, LG 이노텍, DB 하이텍이 그나마 메모리 반도체가 오기 전까지는 눈이 있고 그다음에 아까 개별적으로 SD 바이오센스, 세경 하이텍 그나마 성장할 수 있는 거 이렇게 5가지 종목들을 추천드립니다. 네. 그리고 앞서서 이제 코스피는 박스피를 갈 것이다라고 전망을 해주셨는데 그렇다면 삼성전자 주가도 크게 기대는 못하는 거 아닙니까? 예, 기대 못할 것 같아요. 그 여러 가지 얘기가 나오는데 어닝은 기대할 거 없고요. 한국 시장에 매력이 있거나 그다음에 삼성전자 자체에서 큰 M&A나 아니면 자사주 매입이나 그 있어야 되는데 유일한 거는 이제 M&A예요. 예. 그거가 이재용 부회장이 미국 가셔갖고 무슨 그 저기 공장 확정 짓고 아리조나 뭐 여러 가지 얘기 네, 나오잖아요. 그거는 발표되면 하루치입니다. 관련되는 다른 종목들은 괜찮을 수 있지만 삼성전자 그걸로 움직이는 거 아니고 새로운 거 없고요. 어닝도 없고 네. 한국 시장에 매력이 있거나 특별히 우리가 잘 모르는 M&A가 발표되면 괜찮을 것 같습니다. 네. 그렇기 전까지는 7만 원 초반에서 잡는 거 그거 말고는 그나마 주가는 7만 원에서 잡을 수 있다라고 얘기하는 거는 악재가 많이 반영됐기 때문이지 악재가 반영됐다 해서 긍정적인 요인이 뭐 완전 치솟는다 연말 연초 이렇게는 보지는 않는 그런 정도로 보시면 네. 되겠습니다. 그 삼성전자 이재용 부회장 아까 우리 저 박세익 대표하고 이야기할 때 제가 어떤 M&A 말씀을 드렸는데 시청자 여러분들께서 뭐 이번 출장이 M&A 하러 갔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큰 오산일 가능성이 높다는 말씀은 제 판단입니다만 드리고 이게 상당히 좀 오래 시간을 끌 것 같습니다. 어쨌든 삼성전자의 미래는 SK 하이닉스와 비교했을 때 SK 하이닉스가 실적 이번에 더 좋았잖아요. 네, 그런 그렇죠. 측면에서 놓고 보면 삼성은 획기적인 어떤 질적인 성장을 고려하지 않으면 향후에 커다란 문제에 직면할 가능성이 크다라는 제 개인적인 생각도 좀 듭니다. 반도체 이야기가 일약 나왔으니까 반도체 관련해서 토픽을 간단하게 한번 뭐 짚어주시죠. 네, 그 하이닉스 삼성전자 하이닉스는 그냥 낮을 때 사는 거. 네. 삼성전자는 7만 원 초반, 7만 원 깨지면 좀 더 사보고 하이닉스는 10만 원 초반. 지금은 조금 애매해요. 네, 그렇게 보시고 연말에 연초에 반도체 가격이 진짜 얼마나 빠지는가. 5% 빠진다 했는데 안 빠지네? 또 5% 빠지는데 10%더 빠지네? 거기에 따라 갖고 테크니컬 전략이고요. 아까 말씀 반도체 토픽은 DB 하이텍입니다. DB 네, 하이텍. DB 하이텍 비메모리 안에서도 파운드리죠. 파운드리 안에서도 누가 자꾸 가장 물어보는데 TSMC 우리나라에 파운드리 업체는 이거밖에 없어요. 그래서 약간 오버슈팅 할 수 있는데
글쎄 목표 주가를 8만 원 이상 잡을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내년도 상반기나 내년 초까지는 메모리보다는 조금 더 아웃퍼폼을 하리라고 보여지고요. 일단 내년도까지 어닝이 잘 잡혀 있기 때문에 네. 밸류에이션도 컨센서스 잡기가 쉽다고 보여집니다. 네. 그리고 최근에 메타버스 관련해서 또 구체적으로 리포트를 쓰셨더라고요. 제가 읽어보면 좀 재밌는 내용도 있는데 저희가 지금 시장에서 메타버스가 정말 핫하지 않습니까? 이쪽과 관련해서는 어떤 종목들을 저희가 눈여겨봐야 될까요? 당연히 이제 메타버스는 판타지한 세상을 만드는 네. 거죠. 판타지 세상은 누가 만들기 쉽느냐? 효과가 좋아야 돼요. 그럴싸해야 되거든요. 그럴싸하게 만드는 건 흔히 특수 효과 같은 거죠. 그런 걸 많이 했던 데가 있지 않습니까? 게임 네. 업체죠. 그래서 그렇죠. 게임 업체가 난리친 이유가 그런 거죠. 너무 많이 오르지 않나요? 네, 그래서 게임 업체가 많이 올랐는데 나중에 가서는 이게 그 메타가 완전히 진짜 자리를 잡으면 페이스북이 메타가 돼가지고 그분들이 얘기하는 5년 뒤에 잡히면은 그 5년 사이에 메타버스 시장이 확실히 지면은 거기 들어가는 그래픽 메모리, 그다음에 서버 뭐 이런 것들이 다 반영될 거예요. 근데 한국 시장은 유일하게도 맨 끝단이에요. 네. 그래서 인프라라고 생각하는 서버라든지 아니면 그래픽 메모리에 미국에 다 있죠. 미국의 엔비디아라고 있잖아요. 그렇죠. 미국의 반도체 지수의 가장 큰 게 엔비디아인데 네. PER이 뭐 60배고 PSR이 20배인데 그게 간단 말이에요. 근데 한국의 메모리는 자체 수급이시기 때문에 조금 어려운데 장기적으로 괜찮다는 얘기고요. 아까 다루고 게임 업체는 많이 올랐어요. 제가 한 9분 정도 왔다고 보기 때문에 오늘 저한테 물어보면 저는 안 살 것 같아요. 오늘은 안 살 것 같고요. 예. 덜 오른 종목들이 근데 대세는 맞습니다. 우리 인간이 기본적으로 우리 TV라든지 뭐 이렇게 라디오 할 때 정보가 필요했고 인터넷으로 소통도 하고 나중에 가서 우리가 게임하면서 뭐 탐험도 하고 현실 세상에서 마음대로 못하는 쇼핑도 하고 그렇잖아요. 이런 것을 할 수 있는 탐험의 시대가 왔는데 젊은이들이 그런 걸 좋아하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정보, 소통 이걸 다음 단계 탐험인데 그걸 게임 업체가 할 수도 있고 SNS 같이 페이스북 업체들도 자기네 서브스크라이버가 많기 때문에 충분히 할 수 있거든요. 다만 이게 시장이 누가 도미넌트 하려면은 시장이 한 3년, 5년 걸리는데 주식은 빨리 잡다 보니까 지금은 한 3년치를 미리 잡은 것 같은 느낌이 대부분의 주가에 있기 때문에 현재 게임 주식보다는 네. 덜 움직인 인터넷 대형주 저 개인적인 공식 커버는 아닙니다만 카카오 네이버 이런 쪽이라든지 아니면 뭐 교육주 중에서 컨텐츠가 있는 것을 어떤 업체든 간에 컨텐츠가 확실하면요. 자기 컨텐츠에 우리 서브스크라이버 확실하면은 결국은 그걸 가지고 만들어낼 수 있거든요. 그래서 교육주 중에서도 콘텐츠 업체. 어떤 종목이 있죠? 이것도 역시 개인적인 제가 보는 종목입니다만 청담러닝 뭐 이런 종목 같은 거는 반영이 덜 됐다고 볼 수 있겠죠. 실적도 탄탄한 편인데. 네. 그래서 그런 종목들이 오히려 낫다. 인터넷 공룡주라든지 이렇게 좀 볼 수 있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이렇게 반도체부터 또 메타버스까지 종목들까지 짚어봤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